푯케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벤진의 파이 분자 궤도 함수가 있죠. 그 결과를 지금 이 문제에서는 피리딘이라고 하는 분자에 적용하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계속 벤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벤진에 대한 파이 분자 궤도 함수 살짝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이게 벤진과 관련된 파이 분자 궤도 함수인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그래서 이 벤진 자체가 육각골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파이 분자 궤도 함수가 이렇게 육각형 모티브로 배치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벤진에는 6개의 피제트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분자 궤도 함수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각각을 파이 1부터 파이 6까지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백설표 표시가 붙은 것은 엔타이 본딩 오비탈들이 되겠습니다. 이때 파이 2하고 파이 3는 에너지 준위가 같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축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파이 4하고 파이 5도 에너지가 같아서 지금 축퇴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준위를 안정한 것부터 불안정한 것까지 이렇게 본딩과 엔타이 본딩으로 나누어 표현을 했는데, 이때 여기서 피제트 오비탈들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선형조합되는지를 옆에 결과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각 탄소마다 피제트 오비탈이 있죠. 그럼 피제트 오비탈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인데, 피제트 오비탈은 보시다시피 위쪽이 플러스 함수값을 갖고 아래쪽이 마이너스 함수값을 갖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그 피제트 오비탈에 이렇게 그 위상이 플러스 함수값을 갖게 될 때 빨간색 원으로 제가 표현을 해 놓았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함수값을 갖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한 파이1 같은 경우는 모든 피제트 오비탈들이 보시다시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다 플러스 그 위상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플러스인 부분하고 그 아래쪽 반대쪽에 마이너스인 부분이 보강 간섭을 하게 되면서 가장 안정한 분자 궤도 함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6가지 경우에 대해서 나열을 해 보았습니다. 이때 이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사실 이 모든 것은 푯켈러를 이용한 계산 결과이기 때문에 이 계산을 하지 않고서는 이거를 100% 이제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해한다기보다는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외우셔야 되느냐, 바로 가장 안정한 이 녀석은 노드가 없습니다. 그런데 파이 2, 파이 3 이렇게 축퇴가 되어 있는 이 두 분자 궤도 함수에는 이런 식으로 짜잔 짜잔 이런 식의 뭐가 생긴다? 노드, 마디가 새롭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드가 없다가 노드가 생기면 그만큼 에너지 상태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게 파이 4, 파이 5에는 노드가 2개, 노드가 보시다시피 2개가 생기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불안정한 파이 6에는 노드가 하나, 둘, 3개로 가장 많은 노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 혹은 파동역학의 그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노드가 많을수록 에너지적으로 항상 고에너지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파이 분자 궤도 함수도 이렇게 육각형 모티브의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지는데, 각각이 만들어지는 그 파이 결합의 그 어떤 결과에서는 노드가 없다, 노드가 하나, 노드가 둘, 노드가 셋, 이런 식으로 분자 궤도 함수가 구성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벤진과 관련된 그 유명한 파이 분자 궤도 함수예요. 이건 앞선 수업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 응용을 한다? 바로 피리딘에 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벤진하고 피리딘의 결정적 차이점은 뭡니까? 이 자리에 있었던 탄소 수소가 이렇게 질소로 바뀌는 거죠. 나머지 위치에는 이렇게 수소들이 다 붙어 있지만 이 자리에는 수소, 탄소 없이 그냥 질소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분자기도 함수를 여기에 있는 이 분자기도 함수에서 맞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이 질소 있죠. 얘가 사실은 이 육각고리에서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 여기, 여기 요 자리에 질소가 배치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육각고리 벤진에서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가 다 질소로 치환되면 그게 바로 벤진에서 피리딘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벤진은
뭐 문제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전기 음성도가 커요, 작아요? 전기 음성도가 크죠.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큰 게 있으면 원자궤도 함수가 됐건 분자궤도 함수가 됐건 그 오비탈의 에너지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바로 오비탈 에너지 상태는 그게 AO가 됐건 MO가 됐건 그 에너지 상태는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더 안정해진다 라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되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자, 벤진의 파이6에 그 탄소 하나가 질소로 치환됐기 때문에 벤진보다 피리딘에서는 이 파이6가 더 안정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파이4하고 파이5를 비교하면 보시다시피 질소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질소들을 생각을 좀 해보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질소 확실히 분자기도 함수에서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뭐냐면은 오비탈 사인으로 구성되는 파이5는 질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정화가 되지만 여기에 있는 파이4 같은 경우는 질소가 있는 자리에 노드가 생기죠. 자, 노드가 생긴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 질소 원자가 이 분자기도 함수 형성에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질소가 들어있으면 전기음성도가 커서 오비탈 에너지가 안정해지는데 파이4 같은 경우는 노드가 질소 주변을 지나면서 질소가 분자기도 함수 전체에 영향을 못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파이4는 이 자리 네탄소의 PZ 오비탈로만 분자기도 함수가 만들어지니까 그게 탄소의 4개의 요 PZ 오비탈이 벤진의 것이건 아니면 피리딘의 것이건 구분이 없이 똑같아질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파이4 엔타이 본딩, 파이4 엔타이 본딩은 피리딘에서도 그 에너지 주기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파이2하고 파이3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 여기에 있는 파이2 확실히 전체 분자기도 함수에 질소의 PZ 오비탈이 관여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질소의 PZ 오비탈이 관여하면 이런 식으로 안정화가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파이3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질소를 지나서 노드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노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이 질소가 분자기도 함수 형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벤진의 분자기도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에너지 준위가 변치 않고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덕에 원래 벤진에서는 파이4, 파이5가 축퇴되어 있었고 파이2, 파이3가 축퇴되어 있었는데 그게 피리딘에서는 2번과 3번의 축퇴가 깨지고 4번과 5번의 축퇴 역시 깨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소 이런 식으로 질소가 관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자기도 함수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파이1도 이 자리에 질소가 확실히 그 분자기도 함수에 관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파이1도 이런 식의 안정화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벤진의 분자기도 함수는 이런 꼴인데 피리딘에서 나타나는 파이가라 분자기도 함수는 이런 식으로 축퇴가 깨진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때 여기에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볼까요? 파이가랍 분자기도 함수이기 때문에 파이가랍을 이루는 전자들로만 분자기도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벤진에서 파이가랍을 이루는 전자가 몇 개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파이결합 전자가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피리딘에서도 살펴볼 텐데 벤진이 됐건 피리딘이 됐건 이건 전부 다 파이 분자기도 함수니까 분자계도 파이결합을 이루는 전자만 생각해 주면 된다고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전자가 파이결합과 관계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의 전자가 파이결합 형성에 영향을 주죠. 그럼 이 6개의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지금 질소의 비공호 전자가 있지만 이 질소의 비공호 전자는 이 파이결합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소의 비공호 전자는 여기에 있는 전자 배치하고 무관하다라는 거.
자, 이때 UV 비저블 스펙트로스코피를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자, UV 비저블 스펙트로스코피는 어디에 있는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는 전자전이와 관계가 되죠? 바로 여기에 있는 호모와 여기에 있는 루모 사이의 전자전이가 바로 UV 비저블 스펙트로스코피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뭐 분자궤도 함수 등에서 채워져 있는 전자에서 자, 호모가 뭐예요? 전자가 채워진 가장 고에너지 상태를 호모라고 하고 루모는 뭐예요?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가장 저에너지 상태를 루모라고 하는데 이때 UV 비저블 스펙트로스코피는 호모에 있는 어떤 전자를 루모 쪽으로 이동시키는 이런 분광학을 바로 UV 비저블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영역에 빛을 때리면 호모에 있는 전자가 루모로 이런 식으로 전자전이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피리딘에서도 호모와 루모 사이에 전자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누가 호모가 됩니까? 바로 채워져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고에너지인 여기가 이게 바로 호모가 되죠. 자, 그리고 어디가 루모입니까?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가장 안정한 이 준위가 루모가 되겠죠.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UV 비저블, 뭐 자외선이나 아니면은 뭐 가시광선을 이렇게 쪼여주는 거죠. 이 전자에다가 이렇게 쪼여주면 호모에 있는 어떤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루모로 이압하고 전자전이를 하게 된다고요. 이때 여기서의 전자전이에 필요한 UV 비저블의 파장과 여기서 필요한 UV 비저블의 파장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지금 어느 쪽에 에너지 갭이 더 크고 더 작은가요? 벤젠 쪽에 호모 루모 사이 에너지 갭이 더 크고 피리딘 쪽에 호모 루모 사이 에너지 갭이 더 작아지죠.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파이3는 그대로지만 왜 그대로예요? 여기에 질소 쪽으로 노드가 지나가면서 질소가 있어도 이 파이3의 에너지 준위가 변치 않는다고 했죠. 근데 파이5는 벤진에 비해서 피리딘이 더 안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자궤도 함수 형성에 질소가 관여하게 되니까 그 질소의 만큼 전기음성도가 커지는 만큼 분자궤도 함수는 살짝 안정해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대로인데 파이5를 비교했을 때 벤진에 비해 피리딘이 파이5가 더 안정해지기 때문에 호모와 루모 사이 에너지 갭이 이쪽이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벤진에 비해서 여기에 있는 피리딘의 호모와 루모 사이의 에너지 갭이 더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 갭이 더 작아지면 파장은 어떻게 돼요? 파장은 더 커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벤진에 대한 UV 비저블 스펙트로스코피 흡수 파장에 비해서 피리딘의 흡수 파장이 더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어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 분자궤도 함수의 성격, 특히나 벤진의 파이 분자궤도 함수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단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육각형 모티브로만 만들어진다는 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오비탈 사인 등에 따라서 노드가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중요하고 그것을 약간 변형이 된 피리딘에서 적용을 해서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돼요. 굉장히 좋은 문제 같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익히시기 바랍니다.